안녕하십니까. 미국의사의 락 이야기 신경섭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무는군요. 올해도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도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우리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미국에 갔다가 사오신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군요. 아직도 상태가 괜찮아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면 집에서 애들과 함께 이 캐롤을 들어보고 따라하곤 합니다. 이 음반이 나온 것이 마침 제가 태어난 그 해로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레코드만큼이나 오래 살은 겁니다. 2022년 한 해 하드락,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락계의 소식을 저의 올해 락 콘서트 관람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코비드 덕택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수많은 밴드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서 락 공연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했죠. 올해는 그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상 활동을 했습니다. 공연장에 갈 때 마스크를 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초에는 예방 접종 카드를 입구에서 제시했습니다만 여름부터는 그나마도 해제됐죠. 올해 제가 처음 봤던 콘서트는 올봄의 존 라지 솔로 공연.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무디 블루스의 멤버이죠. 그의 솔로에는 근래 무디 블루스 밴드에서 활약했던 키보디스트 알란 휴이트와 또 근래 무디 블루스 드러머 빌리 애쉬바우를 데리고 나와서 무디 블루스의 음악들과 자기의 솔로 앨범들에 있는 노래들을 했습니다. 작년에 죽은 오리지널 무디 블루스 드러머 그램 애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무디 블루스의 히트곡 Night in White Satin을 연주하면서 현재 예스의 싱어 존 데이비슨을 그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무디 블루스의 또 다른 싱어 겸 작곡가 저스틴 헤이월드도 올해 솔로 투어를 했습니다. 그의 솔로 투어는 자기를 포함해서 통기타 2명, 키보디스트 1명 이렇게 트리오를 존 라지가 하는 무디 블루스 노래들과는 색다르게 들리죠. 초여름에 제가 본 밴드로서 디펄플의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가 이끄는 르네상스 뮤직의 밴드 블랙모어스 나잇이 있었죠. 그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초여름에 한 것인데 투어 공연이라면서 딱 2군데에서만 공연을 했습니다. 운 좋게 제가 그중 하나를 볼 수 있었죠.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디퍼플에 있었을 때 싱어 현재 와이스네이크의 데이비드 커버데일이 올해 은퇴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은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진짜로 은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커버데일과 와이스네이크는 올해 페어웰 투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 후 데이비드 커버데일은 자기 건강에 악화됐다 그러면서 유럽 투어를 중단하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페어웰 투어를 마치지도 못한 것이죠. 데이비드 커버데일과 와이스네이크의 공식 활동은 앞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80년대 말에 와이스네이크에서 잠깐 활동했던 기타리스트 스티브 바이, 바로 이것입니다. Slip of the Tongue. 이 앨범에 스티브 바이, 데이비드 커버데일, 루디 살조, 타미 알드리치의 사인이 모두 들어있죠. 제가 운이 좋아서 이 사인한 앨범을 갖게 되었군요. 이 페어웰 공연에서 딱 한 번 잠깐 출연해서 데이비드 커버데일의 노래에 맞춰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6월달 유럽의 모처에서인데 스티브 바이가 올해 초에 솔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른쪽 어깨를 수술해야 된다면서 공연들을 올 가을까지 다 취소했죠. 그 이후 스티브 바이는 병상에서 회복해서 와이스네이크와도 함께 연주할 수 있었고 지금 솔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바이를 얘기할 때 함께 떠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죠. 조 세트리아니입니다. 연주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죠. 제가 보기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 세트리아니는 전국적인 투어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가서 처음으로 조 세트리아니의 연주를 볼 수가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치 블랙모어와 데이비드 커버데일의 얘기가 나온 김에 디펄플에 관한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펄플은 리치 블랙모어가 밴드를 떠난 이후에 조금 전 말씀드린 조 사트리아니가 잠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티브 몰스가 최근까지도 기타를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디펄플에서 기타리스트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스티브 몰스입니다. 그가 올여름에 밴드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
그 이유는 자기의 와이프가 아프기 때문에 병간호를 위해서 연애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한편 디펄플의 싱어 이안 길런의 부인이 지난달에 죽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으로 많이 고생했다는군요. 다행히 디펄플은 해산하지 않고 젊은 기타리스트를 영입해서 지금 몇 년째 굿바이 투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굿바이 투어가 이어진다고 하죠. 저도 보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70년대 초에 하드락 헤비메탈 밴드 마운틴, 지금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70년대 초에 히트곡들을 많이 남겼죠. 밴드의 기타리스트 겸 가수인 레슬리 웨스트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 밴드의 드러머 콜킬 레잉이 마운틴이라는 밴드를 이끌고 있죠. 공연이 끝나고 제가 콜킬 레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간 마운틴 앨범에 그들의 히트곡인 미시시피 퀸이라고 써달라고 제가 콜킬 레잉한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콜킬 레잉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게 미시시피를 어떻게 쓰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써준 것이 이겁니다. 알파벳을 많이 빼먹었죠. 게을러서 그냥 이렇게 대충 써준 것 같아요. 스티브 해켓, 2년 전 그 투어 공연 중에 코비드 팬데믹이 덮쳐서 공연이 중단되었었죠. 올해 다시 투어를 재개했습니다. 그 투어를 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샤스들을 올해 떨이로 싸게 팔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스티브 해켓은 70년대 초의 제네시스의 멤버로서 당시 제네시스라는 밴드는 프로그레시브 락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스티브 해켓은 제네시스를 나온 후에 80년대 중반 예스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하와 함께 GTR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하고 이 앨범 하나만 내고 해산했었죠. 보여드리는 이 GTR 앨범은 제가 스티브 하켓을 만났을 때 그가 사인해 준 것입니다. 스티브 하켓 얘기를 하는 김에 제네시스에 관한 뉴스를 좀 하죠. 70년대 스티브 하켓이 밴드를 떠난 후에는 드러머였던 필 컬린스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싱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의 제네시스는 그 전의 제네시스와는 소리가 많이 다르죠. 올 여름에 필 컬린스, 토니 뱅스, 마이크 워더폴드 이 세 명의 제네시스 멤버들이 함께 투어를 했습니다. 싱어 필 컬린스는 무대 위에서 서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노래했으며 더욱이 몸 상태가 드럼 연주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이었습니다. 대신 필 컬린스의 아들이 제네시스 투어의 드럼을 맡았죠. 올해 이 공연이 제네시스의 마지막 투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투어의 이름이 Last Domino Question 이것이었죠. 프로젝트라는 밴드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데 트리뷰트 밴드입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것은 킹 크림슨,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제네시스, 러쉬, UK, 핑크 플로이드, 예스 등등인데 트리뷰트 밴드이지만 원래 밴드와는 다르게 연주합니다. 자기네 취향대로 해석한 것이죠. 오리지널과 똑같이 연주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그 밴드의 리더가 조나산 무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GTR이라는 밴드에서 드럼과 타악기를 맡고 있죠. 여기에 조나산 무버의 드럼 스틱이 있군요.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여기 GTR이라고 써달라 했더니 GTR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에이시아를 봤습니다. 오리지널 멤버 에이시아가 아니라 그 후에 존 페인이 이끄는 에이시아죠. 현재 에이시아는 오리지널 에이시아 그리고 에이시아 피처링 존 페인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존 페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가 이렇게 사인을 했죠. 이 옆에 사인한 것은 지금 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올해가 에이시아의 결성 40주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간의 에이시아의 히트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오리지널 에이시아. 이젠 그 밴드에서 싱어 겸 베이시스트였던 존 웨터는 오래전에 죽고 기타리스트 스티브 하우는 더 이상 에이시아를 하지 않고 예스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 오리지널 에이시아라는 밴드에 남은 오리지널들은 드러머 칼 팔머와 키보디스트 제프 다운스만 남아있죠. 이 둘이 내년 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에이시아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타리스트 겸 싱어는 마크 보닐라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양반인데 이 사진은 제가 그를 만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가 태권도 신용을 하는 사진이로군요. 이 밴드의 공연이 기대됩니다.
올여름에 본 테드 뉴전트. 운 좋게 제가 무대 바로 앞자리에 위치한 표를 살 수가 있었죠. 인기가 한물간 기타리스트 겸 싱어이지만 시골 사람들 테드 뉴전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정치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진보 민주당인데 비해서 테드 뉴전트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재미있는 쇼였어요. 로저 워터스. 제가 저희 집 아이와 함께 그 공연을 보려고 코비드 이전부터 표를 사고 기다렸는데 2년이나 연기되었다가 올 여름에 겨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산 그의 티셔츠이죠. 그는 핑크 플로이드의 히트곡들을 많이 연주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테드 뉴전트가 보수 공화당 쪽이라면 이 로저 워터스는 그 정반대 극진보이죠. 이 쇼에서 특이했던 것이 무대를 십자로 만들어서 로저 워터스와 다른 뮤지션들이 이쪽 저쪽 걸어다니면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머리 위에는 초대형 스크린이 역시 십자 모양으로 설치돼서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그 스크린에 띄워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밴드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고 각각 흩어져 있고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공연에 가면 밴드 멤버들이 함께 박자와 호흡을 맞춰서 연주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번 공연은 그렇지가 못했죠. 로저 워터스는 이제 나이가 80에 가까운데 그가 또 언제 이런 대규모의 콘서트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요. 앨리스 쿠퍼를 올 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투어를 귀화에 있을 때마다 여태까지 여러 번 보았는데 그는 같은 노래라도 늘 다르게 공연합니다. 재미있는 쇼였어요. 보여드리는 이것은 제가 그 공연에 갔을 때 산 티셔츠이죠. 유럽에서 투어를 하던 중 그 밴드에 있던 여성 기타리스트 니타 스트라우스가 갑자기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80년대 앨리스 쿠퍼의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를 했던 케인 로버트가 다시 앨리스 쿠퍼 밴드에 가입했습니다. Last in Line. 예전에 라니 제임스 디오가 만들었던 자기의 솔로 밴드이죠. 라니 제임스 디오가 죽은 후에 가수만 세 사람으로 바꿔서 Last in Line, 그 이름으로 디오의 노래들을 하는 밴드죠. Ye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들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팬데믹 이후 올해 처음으로 공연을 했죠. 이제 이 Yes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은 스티브 하우 뿐입니다. Yes에서 그간 오래 드러머를 했던 앨런 화이트는 지난 5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코비드 팬데믹 바로 전해에 봤던 Yes 콘서트에서는 앨런 화이트이 무대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드럼을 많이 하지는 않고, 그때 이미 더 젊은 사람 제이 셸렌이라는 사람이 앨런 화이트보다도 드러밍을 더 많이 했었죠. 결국 앨런 화이트는 지난 5월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올해가 바로 이 앨범 Yes의 Close to the Edge, 이 히트 앨범이 출간된 지가 50년이라는군요. 앨범 앞뒤로 노래가 3개뿐인 Yes의 대표적인 앨범이죠. 제가 Yes 공연에서 산 모자, 여기에는 Yes, Close to the Edge, 그리고 뒤에는 50th Anniversary Tour, 공연장에서 산 투어북입니다. 여기에는 그 전과 현재까지의 Yes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군요. 여러 사진들과 함께요. Yes 앨범들을 많이 디자인했던 로저 딘에 관한 이야기와 인터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Yes 쇼 각각 다른 도시였었는데 공연장 안에 로저 딘의 작품들, 파나와 프린트를 로저 딘에 사인한 것과 함께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Yes 밴드 공연을 올해 2번 본 것 이외에도 Yes의 오리지널 싱어 존 앤더슨의 솔로 투어를 초여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Close to the Edge 50주년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존 앤더슨 이외에는 무대에 오른 뮤지션들이 폴 그린 락 아카데미라는 청소년들의 밴드였죠. 무대 위에 소년 소녀들이 20명쯤 올라와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학생들을 해서 완전하진 못하지만 오리지널 싱어 존 앤더슨이 무대에 있는 한은 그것이 지금 스티브 하우가 있는 예스보다도 더 예스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본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공연장에서 산 ELP의 사진에 칼 팔머가 사인을 했군요. 이 밴드에서 키보디스트 키스 에머슨과 싱어 겸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인 그렉 레이크는 모두 2016년에 죽었죠.
그들이 죽기 전부터 드러머 칼 팔머는 혼자의 솔로 밴드를 이끌면서 ELP 노래들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을 2개 올려놓고 거기에 키스 에머슨과 그레그 레이기 연주했던 것을 상영하면서 칼 팔머가 드럼 연주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는 마치 에머슨 레겐 팔머가 살아서 공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8월 21일자 저희 동네 신문인데, 신문 기사에 오래전에 폐간되었던 락 매거진 크림, 이 락 매거진이 다시 락 잡지를 내놓기 시작했다는군요. 종이에 프린트해서 나는 잡지는 1년에 4번 뿐이고 그 외에는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구독료가 꽤 비싼데 구독자에 한해서는 옛날에 나왔던 크림 매거진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군요. 이 크림을 제가 지금 구독하면 제게 전혀 생소한 요즘 밴드들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웹사이트의 아카이브에서 옛날 잡지를 볼 수 있게 한다니 이것을 구독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 이 밴드를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독일 출신의 4인조 밴드, 지금 70년대 중반의 그 오리지널 멤버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귀에 익은 라디오 액티비티, 오토반 등등을 연주했는데, 똑같이 생긴 4명의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컴퓨터를 조정하는 건지 키보드를 연주하는 건지 똑같은 모습과 율동으로 연주를 합니다. 무대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고 이것이 3D여서 3D 안경을 쓰고 봐야 했는데 2시간 동안 3D 안경을 쓰는 것이 좀 고통스럽죠.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연주가 다 끝나기 전에 공연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킹 크림슨, 지난해 2021년에 투어를 마지막으로 킹 크림슨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킹 크림슨의 마지막 투어를 볼 수가 있었죠. 그 후로 저는 킹 크림슨 멤버들을 전혀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올해 개별적으로 몇 명 만났습니다. 밴드의 리더인 로버트 프립, 지난 가을 자기의 매니저 데이비드 싱글턴과 함께 토크쇼 콘서트를 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음악관, 자기의 생각 등을 이야기하면서 무대 뒤의 스크린에 킹 크림슨 연주를 멋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데이비드 싱글턴은 1990년대 킹 크림슨의 매니저였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이 킹 크림슨 포스터에 그가 이렇게 사인을 했군요. 킹 크림슨 베이시스트인 토니 레빈을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토니 레빈은 지금 3인조 밴드 스틱맨이라는 밴드를 이끌고 있는데 이 밴드의 드러머가 팻 메스텔라토, 이 두 사람으로부터 제가 확인했습니다. 킹 크림슨이 더 이상 밴드로서 투어를 하지 않는다고요. 앨범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이 킹 크림슨 포스터에 팻 메스텔라토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토니 레빈으로부터는 이미 사인을 받아놨고요. 올여름에 본 밴드 중에서 시큐리티 프로젝트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데 이들은 자기네 노래도 있고 제네시스와 피터 가브리엘의 노래들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테리 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컬 겸 기타리스트인데 테리 건도 역시 킹 크림슨 포스터에 자기 사진 밑에 사인을 했군요. 그래서 이 포스터에는 밴드 리더 로버트 프리만 빼고 나머지 밴드 멤버들과 매니저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킹 크림슨과 예스에 있었던 드러머 빌 브루폴드가 사인한 드럼스틱이 여기 포스터 아래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킹 크림슨 루빅스 큐브에 그동안 킹 크림슨 멤버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사인한 것들이 여기 보이시죠? 로버트 프립은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 대신 지난 가을에 로버트 프립의 토크쇼 콘서트에서 로버트 프립이 사인한 작품을 하나 구했죠. 드림 시어터, 한국에도 여러 번 가서 성황리에 공연했었죠. 드림 시어터의 키보디스트 조네선 로데스를 최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클래식, 재즈, 특히 드림 시어터의 음악을 그랜드 피아노 연주로 멋지게 연주했죠. 공연이 끝나고 그는 팬들을 만나줘서 제가 가지고 갔던 미니 콜 키보드에 이렇게 사인을 해줬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때 제가 조나슨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작년에 제가 그와 찍은 사진이 사실은 더 멋지죠. 올해 본 락밴드들 중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락밴드 이외에도 제가 보러 갔던 재즈 밴드들이 있죠. 보여드린 이것은 어쿠스틱 알케미. 어쿠스틱 알케미는 재즈이기도 하지만 뉴 에이지이기도 하죠.
옛날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레그 카마이클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이 앨범에 현재 어쿠스틱 알케미 멤버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줬군요. 그리고 리 리테누어,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라이센스 음반이죠. 지구 레코드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밥 제임스, 여기에 밥 제임스가 사인을 하고 그 위에는 얼클루의 사인이 있죠. 이 앨범은 밥 제임스와 얼클루가 함께한 앨범인데 이 앨범이 나온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얼클루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의 블루노트라는 곳에서 만났을 때 받은 사인이죠. 그 이후에 이것은 올해 밥 제임스가 해준 것이고요. 연주가 끝난 이후에 제가 무대 뒤로 돌아가서 밥 제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팬들 중에서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이날 밥 제임스의 연주 중에서 제일 첫 곡이 불고기라는 곡입니다. 한국 음식 불고기에서 따온 이름이라네요. 케니 G, 오래간만에 그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니 G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는 한국에서도 꽤 인기죠. 놀라운 것이 그가 2시간 동안의 연주를 마친 다음에 공연장 로비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앨범에 사인해주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주고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 반 시간이 걸렸죠. 미국에서는 이 케니 G 투어가 바로 몇 주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니 G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또 언제 가서 연주할 거냐고요. 그랬더니 한국에 이미 9월 달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 대륙에서 투어하기 전에 이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을 한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올해 제가 본 락 공연들은 저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다 찍지는 못했고요.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올해 죽은 락커들이 많이 있었죠. 올 초에는 닉 러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던 그는 그간 활동이 뜸하다가 올해 죽고 말았습니다. 벤처스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던 윌슨, 바로 이것이 그의 친필 사인이죠. 오래전에 그가 아직 벤처스에 있을 때 받은 것인데 던 윌슨이 죽을 때의 나이는 88살이라는군요. 킹 크림슨과 포리너의 멤버였던 이안 맥도널드, 그리고 프로콜 헤럼의 키보디스트 겸 싱어였던 게리 브루커, 뉴에이지 뮤직의 키보디스트인 반젤리스, 보시는 것은 그의 친필 사진입니다. 그는 컴퓨터 뮤직과 키보드의 귀재로서 한때 예스의 키보디스트가 될 뻔하기도 했죠.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대신 예스의 존 앤더슨과 함께 앨범을 여러 개 내놨습니다. (70년대) 헤비메탈 밴드 나자렛, 지금도 이 이름의 밴드가 있는데 모두 세 사람들이죠. 이 밴드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매니 찰튼, 그리고 오리지널 싱어였던 댄 맥카폴티가 올해 죽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나자렛의 결성 25년 주년 기념 공연의 샷으로군요. 모두 오리지널 멤버들의 사인입니다. 두비 브라더스의 오리지널 드러머 존 하트만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죽은 락앤롤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70년대 락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하고요. 내년에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